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작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30대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 5층 높이 12m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노동자는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수리를 하청받은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하이엠솔루텍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검찰이 이들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에서 원청인 LG전자 법인과 대표이사는커녕 하청사에게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은 거라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는 달리 회사 그중에서도 대기업 위주로 법을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무력화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돼 버리면? 그렇죠. 이제 당시 사건은 이제 5층 높이의 구조물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테라스도 아니고 난간도 없이 에어컨 실외기만 딱 올릴 수 있는 약간 긴 앵글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고인은 안전고리를 걸 만한 난간이나 지지대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실외기를 밟고 건너가다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안전장치 규정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회사 쪽 설명에 따르면 높이 3.5m 이상 건물에 달린 실외기는 사다리 차를 이용해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날 왜 고인이 사다리 차를 섭외해서 다시 수리 일정을 잡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입니다. 네. 자, 회사가 이 원칙을 세워놓기만 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게 이제 쟁점인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원칙이 있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데 반해서 검찰은 이제 고인이 그냥 일을 빨리 하려고 자의적으로 스스로 원칙을 어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검찰 해석이란 거니까 노동자 자의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본인만 그렇게 된 거다.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까? 그렇죠. 이제 고인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좀 당겼다 그런 것들이 판단 이유가 됐는데요. 이제 노동조합에 따르면 에어컨 수리 기사들은 통상 한 7, 8건 정도 하루에 수리를 배정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밥 먹고 그런 시간 빼면 1시간 내에 수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시스템 에어컨을 이제 수리하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도 복잡하고 부품도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1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만성적인 시간 부족이 고인의 사망 이유라고 이제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고객 불만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회사 측은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이유로 기사가 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일정을 잡겠다고 하면 그런 건은 고객의 불만이 들어와도 수리기사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기사들은 이건 원칙이 그런 거고 고객이 기사가 충분히 친절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별점을 낮게 주거나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고객과 실랑이를 하거나 다시 일정을 잡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면 뒷 일정들이 줄줄이 밀리면서 다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노동자가 급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거기서 경영 책임을 묻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검찰이 낸 논리가 좀 복잡한데 그래도 좀 정리해서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 경영자가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확보원 의무를 책임지고 해라. 그렇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법인데요. 그런데 이 최고 경영자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등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제 공장이나 공사장처럼 특정한 작업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출장을 다니는 노동이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매번 새로운 공간이 되는데 그럼 이제 산업안전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검찰은 고인이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현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고 그러니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없고 산업안전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 중대재해처벌법도 위반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런 논리를 든 그러면 거죠. 결론은 결국 출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사건이 회사 입장에서 너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예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근데 이번 사건 있고 몇 달이 안 돼서 작년 9월에는 또 20대 노동자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에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20대 노동자는 또 하이엠솔루텍의 또 제하청사인 소속이었는데요. 이렇게 에어컨 관련 추락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례적인 변명을 검찰이 수용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틈을 타고 들어가면서 무력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벌써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각보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뭐 이제 대기업 경영 책임자들 입장에서도 뭐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막 법리가 쌓이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이 고용노동부가 기소해야 한다고 한 사건들까지 법원에 가서 다퉈보지도 않고 대기업에 유리하게 법리를 해석하는 게 입법의 취지에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